희망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희망은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이다. 샤무엘 존슨의 명언으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학습법 하나하나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경청하는 것도 잊지 않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요 제7강입니다. 오늘은 문법 및 쓰기 학습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문법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그냥 대충? 네, 오늘부터는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어에는 허사라는 게 있습니다. 실사, 허사라는 게 있는데요. 실사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가리키는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이 바로 실사고요. 허사라는 거는 실질적인 뜻은 없고 단순히 문장에서의 구성을 돕는 품사로서 이 단어는 반드시 실사랑 같이 쓰여야만 진정한 뜻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자, 종류로는 부사,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조사 등이 있습니다. 우선 영어와 중국어를 좀 비교해 보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어는 인칭이나 시간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중국어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인칭, 시제에 따른 변화가 없고 원래 그 형태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원형을 사용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형태 그대로를 씁니다. 인칭 시제의 변화가 없는 인칭 시제의 변화가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허사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허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네,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허사라고 하는데 허사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장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他去学校라고 하면요. 그녀는 간다 학교에. 근데 그녀는 학교에 간다를 그녀는 학교에 갔다로 바꿔주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他去了学校가 되는 것이죠. 동태조사 러라고 하는데 이렇게 허사를 사용해서 시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만큼 허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고, 다음으로 이번에는 우리 문법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자, 중국어로는 우리가 어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법책 문정아가 그려준 중국어 어법 교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초급 학습자라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플을 이용해서 문정아의 기초 중국어 어법에 대한 강의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급 이상의 학습자라면 문정아가 그려준 중국어 어법 교과서 교재를 구입하셔서 일단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뒤에 품사의 종류와 명칭을 먼저 구분하고 처음에는 좀 낯설 거예요. 우리나라 그 품사 또 영어 품사 이런 것들과 중국어 품사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머리가 아플지 몰라도 그래도 계속 읽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의 문법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중국어 예문요.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한데 제가 회화책이면 여러 번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문법책이잖아요. 문법책을 여러 번 읽는 거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문법 학습 가운데 여러분 방법 가운데 본인이 약한 문법, 이 약한 문법 파트, 예를 들어서 저는 부사가 많이 약했어요. 그러면 그 부사 파트를 처음에 읽을 때는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약한 부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자 이런 단어들에 대한 용법을 잘 몰랐다. 또는 깡깡 이런 단어의 문법을 잘 몰랐다.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만 골라서 보는 방법도 있죠. 자, 이어서 나만의 문법 정리 노트를 제작한다. 이 문법 정리 노트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문법 노트 정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본인이 잘 몰랐던 그런 문법 사항들을 모르는 부분만 정리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완료된 부분은 삭제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문법 노트를 쭉 정리하다가 이미 완전히 알게 됐으면 그 노트 페이지를 다 없애버리는 부분이죠. 아니면 내가 잊어버릴 거를 예상해서 내가 그 지식을 지금은 알고 있지만 나중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그냥 나중에 볼 용도로 파일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르는 파트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 전체 문법 중에서 약한 부분만 반복 복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문법 정리, 문법 노트 정리를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요. 나중에 HSK 3급, 4급, 5급, 6급을 도전하실 때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순을 배열하거나 혹은 순서를 바로잡는 그 문제 우리 4, 5, 6급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만 4, 5급 대비 과정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취약한 파트에 대한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추. 다음은 자 주의사항인데요. 여러분 단지 쓰는 데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리의 여신이야. 정리만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정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문법 파트에 대한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고 반복해서 읽고 역시 문법 노트에도 발을 정자 표시하셔서 완전히 이해된 순간에는 그냥 싹 다 지워버리시거나 혹은 다른 파일에다가 정리 옮겨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으로 쓰기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쓰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독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손이 휠 정도인데 쓰기 너무 주력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루에 내가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낸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는 쓰기 학습,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읽고 따라하고 듣고 반복하는 훈련 이런 것들에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쓰기 학습법 가운데 평상시에 내가 이건 중요할 것 같아 또는 이거 유용한 걸? 이런 중요한 패턴들을 먼저 암기하시고요. 암기한 상태로 짧은 문장으로 한번 작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어 일기를 쓰는데 하루 일과를 간단하지만 어떨 땐 좀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어떻게 먹었고 친구를 만났고 일과가 단순한 경우에는 특히 일기가 정말 단순해지고 재미없습니다만 처음에는 조금 약하게 썼다가 날이 갈수록 내가 아는 어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오늘 배운 어휘를 여기다 한번 써보기도 하고요. 중요 패턴 외웠던 것을 또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일기 쓰는 게 더 즐거워지고 재미있습니다. 자, 완성된 일기의 경우는 중국인에게 좀 보여주고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한자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창조력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한자를 우리 동료들이 쓰신 걸 제가 보면요. 막 새로운 단어로 변형되어 있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 쓴 글씨는 또 내가 보면 맞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에게 이렇게 피드백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어 학습법 가운데 문법 및 쓰기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문법 중에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품사 가운데 허사라는 게 있었죠. 허사가 뭐였죠? 네, 실질적으로 어법적인 속성만 있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니었죠. 자, 이 허사라는 것은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가 대표적이고 시제라든지 문법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급 이상의 실력을 소유하셨다면 허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문법학습법 알려드렸습니다. 문정아가 그려준 중국 어법 교과서는 시중에 판매되기도 하고 또 인터넷 강좌로 제작된 것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시고요. 무료 강좌도 많이 있으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골라서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쓰기 학습법. 쓰기는 쓰기 위주로 매일같이 하시라고 그런 거죠? 아니죠, 여러분. 쓰기는 내 학습 시간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일기 처음부터 쓰시는 거죠? 아니죠. 중요 패턴 익히고 내 언어적 실력이 조금 향상되었을 때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쓰기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공부하는 중국어 재미 지금도 느끼고 계시죠? 네, 문정아가 여러분들의 중국어 학습이 좀 더 쉽고 재밌어지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용한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好，大家辛苦了，再见。